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처럼 판매 원별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게 이제 문제죠.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없죠. 그때 차트의 제목을 시트에 B의 1번 셀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먼저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영역, 차트를 먼저 한번 선택해 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넣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여기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때 우리가 특정 셀과 이제 연결할 때는 우리가 는을 먼저 표시해주고 해당 셀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B의 1번 셀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원별 판매 현황하고 이 제목이 써져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제목이 이렇게 차트의 제목으로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때 우리 글꼴은 궁서체다. 글꼴 크기는 이제 15포인트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궁서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궁서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궁서체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그때 글꼴의 크기는 이제 15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는 14 다음이 16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못 해주니까 지금 이곳에 14 써져 있는 곳 있죠? 여기다가 내가 직접 15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를 꼭 눌러줘야 이렇게 이제 15라는 그 15포인트가 적용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구매자 수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영역형 요걸 이제 설정하고 보조 세로축이 보이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우리 판매액하고 구매자 수 요 두 가지 계열이 이제 차트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구매자 수 그 계열이요. 구매자 수 계열이 우리 주황색 막대기인데 주황색 막대기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정 계열의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때는 아무 계열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아무 계열이나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막대기를 선택했더니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됐죠. 그때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는데 그때 각각의 계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구매자 수 이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영역형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묶은 세로막대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아래쪽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영역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자 수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영역형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조 세로축이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해서 이곳에 보면 보조축하고 있죠. 내가 이곳을 한번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할 거 다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구매자 수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우리 보조축, 보조 세로축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의 이제 기본 단위를 40만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 눈금을 우리의 바깥쪽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세로축을 이제 봤을 때, 맨 밑에 보니까 이제 0, 최소값은 0으로 돼 있고요. 최대값은 지금 200만, 그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때 0에서 이제 20만, 40만, 60만, 80만 하고 20만 단위로 되어 있죠? 근데 그걸 이제 40만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세로축을 먼저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이제 축서식이요.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기본 단위를 이제 40만으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기본 단위 여기 지금 2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40만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주 눈금을 바깥쪽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눈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 눈금 요거 이제 한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 눈금이다, 보조 눈금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지금 둘 다 이제 없음으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요 창이 너무 좁아서,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걸 이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크롤 막대랑 요 사이 축서 시창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로 나온다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살짝 드래그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뜨죠. 그럼 우리가 주 눈금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교차다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깥쪽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눈금이 튀어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 축서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가로축이요, 가로 항목축이요. 그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요, 축 위치를 눈금으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세로축 그 제목을 스택형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가로축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단 가로축을 먼저 한번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우리 축서식이요.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가로축에 우리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를 우리 눈금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축 위치라고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눈금이라는 게 있고 눈금 사이가 있죠. 지금 현재 눈금 사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눈금으로 바꾸래요. 해서 여기 눈금에서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눈금하고 눈금 사이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 요 가로축 좀 보세요. 자, 눈금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됐고요. 눈금 사이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해서 눈금과 눈금 사이 그 차이가 요 차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때 이제 세로축의 제목을 그랬어요. 우리 세로축의 제목이 지금 판매액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판매액이라는 요 제목, 축 제목, 세로축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축 제목 서식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때 우리 스택형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방향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텍스트 방향에 들어가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택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축 제목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액이라는 그 계열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판매 계열이 우리 파란색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죠. 이 계열은 채우기를 이제 도서.png 요 파일로 이제 채우기를 지정하래요. 지정하고 질감 또는 질감 채우기를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그때 단위 사진을 우리 8만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판매액이라는 요 막대기 있죠. 이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면 모든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데이터 계열 서식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요런 이제 그림 파일로 우리가 채우기를 이제 할 거죠.
채우기를 할 거니까 요 맨 앞에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채우기를 할 거잖아요. 해서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채우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요걸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채우기를 이제 도서.png 이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림 원본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삽입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그림 삽입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우리는 이제 파일로 이제 가지고 올 거죠. 해서 파일에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서 그림 삽입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맨드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도서.png라는 그 그림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삽입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 막대기 그 높이만큼 그 해당 그 그림이 이렇게 다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림 또는 우리 질감 채우기를 할 때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라는 거 요거 이제 하라 그랬죠. 지금 그 밑에 보게 되면 다음 배열에 맞게 쌓기 요게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단위 사진 1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단위 사진을 8만으로 이제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1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8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 막대기의 그 높이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사진들이 표시가 다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 수정하는 문제 마지막 지상까지 다 처리를 다 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와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줘야 되겠죠. 해서 맨 위에 있는 이런 제목은 똑같은지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런 제목도 똑같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로축도 확인하고 우리 보조 세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요 밑에 사람들의 이름 써져 있는 거 요것도 이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범례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눈금선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의 내용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수정한 이 차트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를 봤더니 지금처럼 제품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우리 F4번에서 F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F4번부터 F1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순익 이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순익 열을 봤을 때 재고 없음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고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음수 값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래요. 설정하는 그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해라. 그때 이제 셀 값이 0보다 크면 이제 빨간색으로 요 삼각형을 표시한 뒤에 한 칸 띄고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값이 0이면 0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0보다 만약에 작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요 삼각형을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숫자를 음수 기호 없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서 표시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텍스트면 이제 매진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봤을 때 5000이라는 값이 지금쯤 이렇게 들어있으면 0보다 크다. 그거죠. 그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삼각형 요거 표시하고 한 칸 띄고 원래 있던 그 값을 1000단위 구분교를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500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그때는 이제 0보다 작으면 그 값이죠. 0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중간에 사이띄기 하나 해주고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지금처럼 음수기호 없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실제 값이 만약에 0이다. 0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조건을 보게 되면 0보다 클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고 그리고 텍스트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딱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 그때 기본 형식이죠. 기본 형식.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이제 양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0이면 0을 얘기하는 거고 텍스트는 텍스트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기본 형식이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음수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세미콜론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는 게 우리의 기본 형식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 기본 형식대로 우리가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랑 똑같냐 이런 조건들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이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런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요. 그 기본 도형에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대요. 그 도형을 동일한 시트 H3에서 H4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H3,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빗면이라는 그 도형을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그 도형의 텍스트를 이제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그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런 도형이 됐든 단추가 됐든 그런 거를 이제 생성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런 거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때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도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기본 도형에 우리 빗면이라는 아이콘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빗면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해당 영역 H에 우리 3번부터 시작해서 H4번 영역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그럼 이제 해당 도형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야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이제 여기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아래쪽에 우리 봤더니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돼요. 해서 우리 F4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딱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우리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이제 양수일 때를 보고 얘기해요. 양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빨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색깔 이름을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일단은 우리가 요 특수 문자를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미음하고 한자를 눌러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알맞은 이제 특수 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나서 우리가 쌍따옴표 닫아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우고 라고 했어요. 한 칸 띄워라 그랬으니까 한 칸 띄우는 것까지 우리가 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붙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샵, 컴마, 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양수일 때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죠. 음수일 때다. 그러면 우리 0보다 작으면 요 조건이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그 뒤에 또 한 칸 띄우래요. 띄우고 나서 숫자를 음수 기호 없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여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색깔 이름 나왔으니까 또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파랑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열어서 이제 특수문자 넣어야 되겠죠. 해서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알맞은 이제 특수문자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칸 띄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 안에 넣어서 특수문자를 이제 출력을 해주고 한 칸 띄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수 기호 없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표시를 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샵, 컴마, 샵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음수일 때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0일 때 실제 데이터가 값이 0일 때 이제 0을 표시해달라 그거죠. 그럼 요 뒤에다가 그냥 0하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가 이제 텍스트일 때죠. 텍스트일 때는 매진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매진하고 이렇게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를 다 썼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매크로 일단 꺼야 되겠죠. 해서 우리 아래쪽에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죠. 그때 텍스트는 뭐다?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하라 그랬어요.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글씨만 이렇게 딱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텍스트일 때는 지금처럼 매진이라고 표시됐고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됐고 양수일 때 빨간색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 붙이고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붙여서 표시해줬죠. 그리고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 지금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음수일 때가 지금 두 개밖에 없네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지금처럼 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줬죠. 그때 이제 음수일 때는 음수 기호 없이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기호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전부 다 이제 맞게 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4번부터 2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판매량이 쭉쭉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키는 아이콘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을 아이콘 집합으로 하래요. 그때 아이콘 스타일은 사색 원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숫자 값이 9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값이 만약에 900 미만 700 이상이라면 분홍색으로 이 특수 문자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숫자 값이 만약에 700 미만 500 이상이라면 그때는 회색 동그라미 요거 이제 특수 문자 표시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 동그라미 요걸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때 요런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키는 이런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대요. 그 도형을 동일한 시트 H6에서 H7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H의 6이다, 7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여기다 추가시킨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아이콘 보기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아이콘 보기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제 클릭해주고, 기본 도형이 이제 빗면이요. 빗면 요거 이제 아이콘 한번 클릭해주면 되죠.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H의 6, 7번 그 영역에다가 쭉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빗면이라는 도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매크로 이름은 아이콘 보기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매크로 이름에다가 아이콘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의 12번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을 먼저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위쪽에서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우리 맨 위에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 스타일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색조 요거 이제 찍어서 아이콘 집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아이콘 집합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그 아래쪽에 아이콘 스타일을 찍어라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면 아이콘 스타일은 우리 4색 원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찍어서 우리가 4색 원이라는 거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4색 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4색 원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이콘 스타일이 변경이 됐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숫자 값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거를 보면 지금 맨 뒤에 종류가 전부 다 이제 백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은 전부 다 숫자를 일단 싹 다 변경을 시켜놓고, 우리 첫 번째 거요. 빨간색 이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게 하는 거는 900 이상일 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우리가 값을 이제 900 하고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뒤에 보니까 숫자 값이 900 미만 700 이상이면 분홍색 동그라미가 표시되게 하래요. 그때 이제 분홍색 동그라미가 지금 요거고, 그때는 이제 700 이상일 때 해서 여기다 이제 700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조건 보니까 700 미만 500 이상일 때는 회색 동그라미 표시하래요. 회색 동그라미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때 이제 500 이상이면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500 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해라. 그 외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이콘 집합이다, 4색 원이다, 그리고 요 값들만 이렇게 이제 싹 다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도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요 아이콘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요 기록 중지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크로 작성 다 끝났으니까 이 도형에 텍스트를 또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그때 이제 텍스트를 아이콘 보기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여기다 이제 아이콘 보기하고 이렇게 써주고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럼 이제 전부 다 설정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가 되나 안 되나 이제 실행을 시켜 봐야 되는데 그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지정한 거 있죠? 요만큼은 이제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이 표시 형식을 우리가 이제 일반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원래 값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판매량의 이곳에다가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걸어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을 다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만든 그 규칙 있죠. 그걸 이제 지워버리면 돼요. 해서 우리가 규칙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작성했던 게 요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규칙 삭제를 해줄 거예요. 해서 규칙 삭제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랬더니 이제 원래 데이터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셀 포인트 위치 상관없이 이런 매크로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우리 F 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아이콘 보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거 확인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까 첫 번째 문제 풀 때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썼죠. 그게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양수일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달라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이렇게 표시해 달라. 그리고 실제 값이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는 매진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 음수, 0, 텍스트 그 형식대로 그대로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띄어쓰기를 한 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 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쌍따옴표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 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 매출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단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매출 현황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매출 관리라는 이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를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출 현황을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개발도구를 먼저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걸 먼저 이제 한번 선택을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 이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매출 현황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이 있다.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우리 클릭했을 때라고 떴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폼의 이름이 매출 관리라는 그 폼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출 관리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매출 관리라는 이 폼이 있다. 이 폼을 뭐 해달라? 쇼,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죠. 그럼 요거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요 엑셀 아이콘만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출 현황이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매출 관리라는 요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우리가 일단 폼부터 실행 좀 시키자고요.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폼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때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이 등록이라는 단추 얘요. 요 등록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매출 관리라는 그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데이터가 이제 추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제품명을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다 해서 컴퓨터다, 홈시어터다, 냉장고다, 세탁기다 이렇게 들어있죠.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수량은 뭐 10개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우리가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폼에 입력된 이 데이터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표의 마지막 행 그러면 지금 5행이 되겠죠. 그 다음 행에 연속해서 6행에 이제 추가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는데, 입력행을 잡을 때 우리가 이제 A의 4번 셀, 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왜? 이 A의 4번 셀 그 위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A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매출 관리라고 이게 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제목이 만약에 A의 3번 셀에 매출 관리다 그렇게 써져 있다면 지금 이 제목과 이 매출 관리라는 이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A의 4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명 CMB 제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이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이 콤보 상자에서 아무것도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txt 수량이 지금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컨트롤에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수량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하래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제 뜨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 박스의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제품명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메시지 내용이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단추는 보니까 지금 확인 단추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도 제목이 이제 수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수량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확인 버튼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명이 됐든 우리 수량이 됐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명하고 수량을 모두 다 이제 입력했을 때만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 매출 관리라는 요 폼 있죠? 요 폼을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이제 클릭해주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폼에서 이제 등록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우리 왼쪽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매출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폼에서 등록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이 등록 단추를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등록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이 사이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좀 잡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 입력행은 우리가 이제 A의 4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A의 4번 셀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대괄호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로우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더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어서 A의 4번 셀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current region rows count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current reg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점 찍어주고요. rows count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입력행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의 제품명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게. 그리고 수량을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수량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명하고 수량하고 모두 다 입력했을 때만 이제 우리 폼에 있는 그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명하고 수량이 모두 다 이제 입력됐냐 안 됐냐 그거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를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자, if라고 써주고 우리가 요 콤보 상자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어서 콤보 상자 이름을 보니까 우리 CMB 제품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CMB 제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값이 뭐냐? 비어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콤보 상자의 값이 만약에 비어있다. 그 얘기는 제품명이 이제 입력이 안 됐다는, 선택이 안 됐다는 그 얘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다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우자고요. 메시지 박스 띄울 때 MSG 박스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용은 제품명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점까지 있죠. 점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품명을 한 칸 띄고 선택하세요. 점 이렇게요. 점까지 찍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데 그때 버튼의 종류는 확인 버튼 요거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 이제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해서 그냥 쉼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타이틀 제목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제목은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쌍따옴표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제품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콤보 상자의 값이 만약에 비어있냐 비어있으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콤보 상자의 값이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수량도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죠. 수량을 입력했냐 아니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else라고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if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우리 이 텍스트 상자요. 이 수량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를 이제 찍어서 이름 확인해야 되겠죠. 이름 보니까 이제 txt 수량이다. 이렇게 이제 속성창에 써져 있죠. 해서 두 번째 이제 물어볼 거는 우리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야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써주면 되겠죠. 복사를 해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컨트롤 V 눌러주고 그때 이제 메시지 요거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수량을 입력하세요 점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찍어서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타이틀이요. 타이틀은 수량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제품명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수량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박스에도 우리가 확인 버튼 하나만 있기 때문에 버튼의 종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략하고 쓰면 돼요. 아니면 여기다 이제 버튼의 종류를 우리가 VB OK only 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그래서 VB OK only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비어있을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라고 써주고요. 만약에 else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제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도 비어있지 않고 이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 값도 비어있지 않을 때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이 비어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뭔가가 이제 입력이 됐다는 그 얘기죠. 해서 제품명과 수량이 모두 다 입력되어 있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우리가 워크시트로 이제 입력을 시킬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else 밑에다가 우리가 입력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쭉쭉쭉 써서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엑셀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폼에서 선택한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그 단가랑 우리 영업 담당이요. 영업 담당을 참조표에서 찾아서 우리 매출 관리 표에다가 입력을 해라.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 현황이라는 이 폼을 짜잔하고 열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제품명을 만약에 내가 냉장고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냉장고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수량을 여기다 이제 10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이 위치에 이제 쭉쭉쭉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제품명은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가 제품명 이곳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수량이라는 거, 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냉장고, 제품명으로 이제 냉장고를 선택했으니까 냉장고에 해당하는 그 단가 70만원이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이한나 하고 영업 담당이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판매액이요.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를 봤을 때 판매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액이라는 건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폼에 입력된 이 콤보 상자에 입력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A열에 들어가게 하고 수량은 이제 B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열 번호를 보게 되면 A열이 이제 1열이고요. 그 다음에 B열이 2열, 그리고 C열이 이제 3열, D열이 4열, 그리고 E열이 이제 5열이죠. 그래서 우리 콤보 상자에서 이제 선택한 그 데이터, 냉장고라는 이 데이터는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량은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가하고 영업 담당, 이거는 우리가 이 참조표를 이제 참조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 리스트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냉장고를 만약에 콤보 상자에 선택하게 되면 이 냉장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를 걸게 되면 그때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이제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 그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0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올 거고, 홈셔터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 그때 리스트 인덱스의 값은 이제 1이라고 나올 거예요. 냉장고를 선택하면 2가 나올 거고요. 세탁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3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이 냉장고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엑셀에서 셀에서 우리 몇 행 몇 열이요? 7행 우리 H열에 들어있는 이 70만원이 지금 요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세탁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8행 우리 H열에 들어있는 이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홈셔터를 선택했을 때는 6행 우리 H열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컴퓨터를 선택했을 때는 5행 우리 H열에 들어있는 거, 그 값을 이제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F열이 이제 6열이 될 거고, G열이 이제 7열이 될 거고, H열이 이제 8열이 되겠죠. 그리고 I열이 이제 9열이 될 겁니다. 해서 지금 요 70만원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엑셀로 봤을 때 7행 8열의 값을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영업 담당 같은 경우는 7행 9열의 값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 이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이 0, 1, 2, 3 그렇게 이제 나올 건데, 그때 우리 컴퓨터라는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행 번호가 5번이죠. 5번. 해서 우리가 이 리스트 인덱스에 나온 이 값에다가 더하기 이제 5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가 0이 났을 때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5행하고 행 번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에서 1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더하기 5를 하면 이제 6행이 만들어질 거고요. 리스트 인덱스에서 이제 2라는 값이 나왔다 거기다 이제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행 번호 7행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에서 3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지금 8하고 8행, 행 번호가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행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단가가 지금 8열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 담당 얘가 이제 9열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쭉쭉쭉 들어왔고요. 우리가 입력행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입력행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참조행부터 구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참조행이라는 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참조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서 뭐를 선택했냐 거기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죠. 그때 우리 콤보 상자 이름이요.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그때 이제 콤보 상자 이름은 CMB 제품명이죠. 그래서 CMB 제품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요. 자, 리스트 인덱스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우리 더하기 5를 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하기 5를 우리가 썼는데 이 더하기 5를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엑셀을 봤을 때 우리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행 번호가 몇 행이니까 5행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더하기 5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위치 행 번호가 만약에 7행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하기 7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행이다. 그럼 더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 5행부터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하기 5를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참조행도 구했고 이제 입력행도 구했으니까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이제 셀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는 우리 콤보 상자에 선택한 그 값이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CMB 제품명에서 선택한 그 밸류, 그 값을 이제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한 줄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3열에다가 4열에다가 5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열 번호 좀 바꾸자고요. 2열이다, 3열이다, 4열이다, 5열이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놓고 우리가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는 여기 텍스트 상자 우리 수량 요거 이제 입력한 거 있죠. 요 입력한 그 데이터가 입력행 컴마 2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요 텍스트 상자를 찍어 보면 그때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수량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에서 입력한 그 값이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엑셀을 잠깐 봤을 때 이제 우리 제품명하고 수량을 이제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가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단가는 내가 만약에 냉장고를 여기서 선택을 했다면 지금 엑셀로 봤을 때 7행 우리 H열의 값을 이제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되죠. 그때 요 7행이다 라고 해서 7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참조행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H열의 값을 가져가야 되는데 A부터 시작해서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이죠. 그러면 단가는 지금 우리 참조행, 8열에 들어있고 영업 담당은 참조행, 9열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참조행, 8열의 값을 9열의 값을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 앞에다 쓴 거 있죠? 요거 복사 좀 할게요.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 붙여넣게 해주고 우리는 엑셀에서 이제 참조행, 몇 열의 값을 8열의 값을 입력행, 3열에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단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다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 참조행, 9열의 값을 우리 입력행, 4열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영업 담당까지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5열의 값이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판매액이라는 걸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판매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수량이라는 거는 이 컨트롤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참조행, 8열 이 값이 이제 우리 단가죠. 얘가 이제 단가고 참조행, 9열의 값이 영업 담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그 값이랑 참조행, 8열의 값을 서로서로 곱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액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txt 수량 밸류라고 쓴 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을게요. 붙여넣게 해주고 이거 곱하기 뭐 해달라? 우리 참조행, 8열이요. 참조행, 8열 요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게 되면 이제 판매액이 계산될 거고 그 계산한 그 판매액을 입력행, 5열에다 넣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력행, 5열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if은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end if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쓴 이 코드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콤보 상자의 값이 비어있냐? 비어있으면 이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else if라고 해서 이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비어있다면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그렇게 해준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if문이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if문이 끝나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콤보 상자의 값이 비었냐 물어봤더니 안 비어있대요.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else if로 와서 수량이라는 이 컨트롤의 값이 비어있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비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둘 다 이제 입력이 됐다는 그 얘기니까 둘 다 이제 입력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else로 찾아오겠죠. else로 찾아와서 뭐 해달라? 우리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우리 엑셀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엑셀의 특정 영역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참조행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때 이제 참조행은 뭐에 따라 바뀐다? 우리 콤보 상자에서 어떤 값을 이제 선택했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콤보 상자의 리스트 인덱스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더하기 5를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이제 구해 준 거죠. 여기다 이제 더하기 5를 쓴 거는 왜 썼다? 우리 참조행이 되는 그 데이터요. 우리 엑셀로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를 할 건데 이 참조할 이 데이터의 첫 번째 행 번호가 뭐니까 5행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하기 5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각 이제 입력행, 1열부터 5열까지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를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우리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엑셀 아이콘 요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고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해서 매출 현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에서 제가 이제 세탁기를 선택 한번 해볼게요. 세탁기 선택하고 여기다 수량을 이제 5개라고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제품명은 세탁기다, 수량은 5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세탁기의 이제 단가가 55만원, 그리고 염정희죠. 55만원 염정희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고 그때 판매액이요. 요 판매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해준 거죠.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우리 냉장고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수량을 제가 10개로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냉장고 10개다. 그리고 그때 냉장고일 때 단가가 70만원이고요. 그리고 영업 담당이 이한나요. 그래서 70만원 이한나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고 그리고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계산이 된 거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요 폼을 껐다가 매출 현황이라고 요 단추를 다시 누를게요. 다시 누르고 이번에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할게요. 입력을 하지 말고 우리가 등록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콤보 상자에서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고 이제 제품명을 제가 홈셔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수량을 이제 입력을 안 할게요. 수량 이제 입력 안 하고 그리고 등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수량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죠. 제목은 이제 수량이 맞고 수량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뜨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10개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등록이요. 등록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폼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엑셀의 워크시트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는 언제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값을 다 입력을 했을 때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차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 이제 뒤에 1번 셀이요. 자, 우리 뒤에 1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 필수 입력 요망 요 글자가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글꼴색은 RGB 25500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우리 메뉴 중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타 작업 우리 3번 시트요.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때 얘를 이제 워크시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셀렉션 체인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트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당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 활성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코드를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뒤에 1번 셀이요. 뒤에 1번 셀이 있다. 뒤에 1번 셀의 그 곳에 그 값을 뭘로 이제 입력해달라. 우리 필수 입력 요망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나서 그때 글꼴 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그 밑에다가 또 똑같이 뒤에 1번 셀이요. 뒤에 1번 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글자 색을 바꿀 때는 폰트 컬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폰트 점 컬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지금 요 RGB 하고 써져 있죠. 요거를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RGB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 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 주고요. 250,0,0 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써 줄 건 이제 다 써줬어요.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시트들 여러 개가 있죠. 다른 시트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우리가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걸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요 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뒤에 1번 셀에 이렇게 이제 글씨가 이제 입력이 되고 글꼴 색도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실행이 다 된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시트를 찍었다가 이 시트를 찍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 파일을 일단 우리가 저장을 시켜서 껐다가 다시 한번 더 키세요. 다시 켜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그때는 이제 또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마지막 요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매크로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제 지정했었죠. 그거 이제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이제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콘 보기 그 매크로 이제 만든 것도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이용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이제 프로시저 코드를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코드 먼저 외우세요. 제발. 코드를 이제 외우지도 않고 그냥 강의 보고 그냥 이 문제를 똑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푸는 거예요. 풀 때 이제 코드를 잘 모르니까 정답에 있는 그 코드를 보고 막 입력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약에 다 풀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건 타자 연습한 거예요. 정답에 써져 있는 거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런 코드 이제 조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일단 짧은 코드 먼저 싹 다 이제 외우세요.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코드 있죠? 긴 코드도 어차피 형식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정도 풀 정도가 되면 기본 모의고사 벌써 10회분을 이미 다 풀고 넘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 유형이 비슷비슷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해서 그런 긴 코드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해서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풀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